이번에 과제가 많지 않았죠? 자, 증명 보겠습니다. 1번이고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였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고 대우부터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한 대우를 적어보면 여기까지는 가정결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전제예요, 대전제. 가정결론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이게 가정이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앞에 있는 대전제는 그대로 두고요. A, B가 실수일 때 이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론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됩니다. 이게 부정되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면이 되고요. 가정 뒤로 갑니다. 가정 뒤로 가면서 부정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A가 0 또는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가 0이 아니면 A의 절대값은 0이 아니죠. 그죠? 또는 B의 절대값도 0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럼 0이 아닌 수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아니다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데 그거를 더했을 때는 0이 아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는 대전제니까 이건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자연수일 때 요건 그대로 두고요. 이만큼이 역시 가정이고요. 이만큼이 결론이죠.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할 겁니다.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홀수가 아니다. 뭐예요? 짝수밖에 없죠. 짝수밖에 없어서 자 이거 n은 홀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짝수이다. 짝수이면 됐고요. 이게 뒤로 가면서 홀수이다를 부정해서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이다가 됩니다. n제곱 플러스 2n은 짝수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증명하면 당연히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알아놓읍시다. 우리 수열 쪽 파트 가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짝수다, 홀수다, 3의 배수다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면 짝수라는 이야기 나오면 n이 짝수 이렇게 나오면 n은 2k라고 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홀수는 얼마 붙어 있나요? 1부터 있죠. 그러면 n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2k하고 마이너스 1로 쓸 겁니다. 자연수 1 집어넣는데 1 나오고 2 집어넣는데 3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3의 배수는요. n이 3의 배수다. 그러면 n은 3k라고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습니다. 자, 그럼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n은 2k라고 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할 거죠. 여기에 대입하면 2k n제곱 플러스 2n은 2k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2k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친구가 무엇인 걸 보이는 거예요? 짝수죠? 그럼 얘가 정리해서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를 띠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근데 가만 놓고 보니까 4k 제곱이고요. 4k죠? 물론 공통인 인수는 4k지만 우리의 목표는 짝수인 걸 보이는 거니까 2로 묶어서 2k 제곱 플러스 2k라고 적어요. 그럼 이건 보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수의 제곱의 2배하고 자연수의 2배에서 더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입니다. 이건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니까 따라서 누구도 n제곱 플러스 2n도 무엇이다? 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주 쓰입니다. 그럼 처음 이야기를 정리를 하기가 훨씬 어렵죠. 이게 홀수인 걸 보이려면 사실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다 나눠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일 때는 이쪽이 먼저 오는 n이 짝수이다를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승민이 안 왔습니다. 네.
됐죠? 세아는 아까 늦게 온다고 연락 왔어요. 혹시 왜 늦는지 압니까? 선생님이 왜 늦어? 얼마나 늦어? 그랬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친하지 않군요. 네, 그래요. 다음. 부교재 볼까요? 이번에 부교재 숙제 4개밖에 없었습니다. (199번부터) (202번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죠. 하셨어요? 앉으시고요. 자, 199번입니다. 199번이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에서 가정이 누구냐면 얘가 가정입니다. 얘가 가정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이면이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가정 결론에 들어가지 않는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저건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면 A는 짝수 또는 B는 짝수 또는 C는 짝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짝수가 아니다. B는 짝수가 아니다. C는 짝수가 아니다고 또는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가 됩니다.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양의 정수 중에서 짝수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홀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짝수가 아니다. 홀수다. B도 홀수다. C도 홀수다. 그리고로 연결됐네요. 그럼 이걸 같은 표현으로 A는 짝수, B는 짝수, C는 짝수라고 해도 되고 모두 짝수라고 해도 되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어요? A, B, C가 땡땡땡이면 이라고 해놨죠. 이 땡땡땡이 모두 짝수인 겁니다. 여기 모두 짝수. 됐죠? 어이구 그럼 뭐예요? 이게 답이네. 자 어쨌든 모두 짝수이면 이거 아니다를 붙여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자 홀수 잠깐만 짝수가 아니다니까 홀수죠. 선생님 미쳤나봐요. 모두 홀수다가 답입니다. 미안해요. 왜 써놓고 반대로 읽었죠? 짝수가 아니다니까 홀수가 답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모두 홀수예요. 홀수 아까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정수 빼기 1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직관적으로요. 홀수의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홀수의 제곱하면 홀이에요, 짝이에요? 홀수 제곱하면 홀입니다. 그죠? 같은 수 곱해가지고 2가 없는데 2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홀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예요? 홀이죠. 그럼 홀 더하기 홀은 뭔가요? 짝이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짝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똑같은 이유로 C는 홀수니까 홀수의 제곱하면 뭐예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모두 홀수, 그 다음에 나는 짝수, 다는 홀수. 그럼 짝수이면 홀수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고요. 이것도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식은 조금 다른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n제곱이 홀수인 걸 보면 까다롭기 때문에 n을 먼저 오는 대우를 쓸 겁니다. 그래서 n이 홀수가 아니면, 즉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짝수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짝수를 이거 있으니까 발음이 안 되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사고 난 줄. 예. 그래서 2k 문제에서 k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요. 됐죠? 그러면 n에다가 2k를 집어넣어서 2k의 제곱 4k제곱 4k제곱은 2 곱하기 땡땡땡 형태로 바꿨다고요. 이유 뭐예요? 짝수임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래서 짝수이다. 그럼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주어진 명제 뭘 구한 거예요? 대우를 구한 거네요. 대우랑 2k가 되겠죠. 안 어렵죠? 안 어려운 문제만 해놨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거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썼던 거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뭐예요? 무리수임을 증명한 방법입니다. 뭐를 통해서 증명했나요?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루트 2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부정한 거예요. 아닌 거에 아닌 건 뭐예요? 아닌 거에 아닌 건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이죠. 긍정의 긍정은 뭔가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긍정의 긍정은 부정인가요? 긍정의 긍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이에요. 긍정의 긍정이 부정으로 쓰이는 건 러시아 쪽인가? 어디 그쪽에는 있대요. 네. 근데 그 외에 모든 국가에서는 긍정의 긍정은 강한 긍정,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랍니다. 선생님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서 유리수이다라고 놨고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유리수의 정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Q는 정수분의 정수인데 무슨 정수라고요? 약분이 다 된 기하분수 형태. 분수로는 기하분수 형태고 그럴 때 P와 Q의 관계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로소라고 불렀죠. 수에서 서로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 두 수를 서로소. 그럼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경우 서로소라고 불러요?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했어요. 분모에 있는 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2p제곱은 q제곱. 됐죠? 그럼 q제곱이 2 곱하기 정수 형태니까 2의 배수입니다. 그럼 사실 말 하나 생략된 게 q제곱은 2의 배수거든요. 근데 2의 배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q가 소인수로 2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다른 말로 짝수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2의 배수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P는 2의 배수, 요거 따라서 해서 너무 많이 생략했어요. 지난 수업 시간엔 다 해줬는데 2의 배수예요. 그럼 우리 Q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2n이라고 놓을 수 있죠. n은 정수, 자연수.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대입하는 거였었습니다. 이 식에. 그러면 2p제곱은 2n의 제곱이라서 4n 제곱이고 약분하면 p제곱이 똑같이 2n 제곱. p제곱이 어떤 정수의 제곱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p제곱이 뭐예요? 사실 2의 배수인데 p제곱이 2의 배수라는 건 뭐예요? p가 2의 배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다 줄여서 따라서라고 적어요. 이 내용을 다 줄여서. 그래서 2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P도 2의 배수고 Q도 2의 배수면 가조건, 무엇? 서로소의 모순인 거죠. 그럼 무엇에 의해? 귀류법에 의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깼어요. 깼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면 안 잔다고 해도 되는 선이에요. 202번입니다. 역시 루트 3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똑같습니다.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다로 가정하는데 무리수가 아니라고 썼는데 문제에 보면 복이 없죠. 무리수가 아니다 없죠. 무리수가 아니면 뭐라고 가정한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좀 몰릴까요? 이 정도로. 유리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귀류법이라서 부정한 거예요. 결론을.
자, 그리고 A, B는 뭐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A제곱은 3B제곱이니까 A제곱이 뭐예요? 3의 배수라고. 여긴 친절하게 다 써놨네요. 그러면 A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제곱해서 3을 가지고 있다는 건 원래 친구도 3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인수로. 자, 그 다음에 A는 3K라고 놔서 다시 한번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약분돼서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B제곱이 3을 가지고 있으니까 B제곱도 3의 배수고요. 그럼 B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무엇에? 서로소라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 친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네요. 됐죠? 자, 안 자는군요. 예. 자,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것 이렇게 됩니다. 가는 유리수였었고요. 나는 서로소였고요. 다는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기류법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였었습니다. 사탕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늘 리마인드는 23인가요? 오늘 리마인드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도 못 푸는 파트였었어요. 본인이 이쪽 파트를 모른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니네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또 기말고사네. 방학 때 그래프 그리는 특강을 열어야 돼. 아니야, 근데 내가 방학 때 너무 힘든데 그렇게까지 하면 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죠. 7번입니다. 실수가 등호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 친구는 미지수랑 등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미지수랑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미지수랑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이죠. 근데 그 미지수가 누구랑 누구라고요? X랑 Y라고요. 그럼 이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하는 애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똑같은 이야기, 실수 XY가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방정식은 실수인 근, 뭐요? 실근이 존재한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방정식은 실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X도 어떤 실근을 가지고 있고요. Y도 어떤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X 또는 Y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Y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Y로 정리하면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2Y제곱 플러스 16Y, Y에 대한 2차, 1차, Y가 없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5는 0. 그럼 이거 Y에 대한 몇 2차 방정식인데 이 친구가 뭘 가진다고요? 실근을 가진다고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실근을 가진답니다. 승미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를 활용하려면 뭘 쓰면 되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뭘 써야 되나요? 뭘 써야 되나요? 선생님 유튜브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 유튜브를 좀 봅니다. 유튜브 쇼츠에 보면 꽤 됐던데 그거 나오는 거. 옛날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하던데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자, 하지 말고 뭐예요? 판별식 D를 찾았죠. 판별식 D가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나요? 같으면 안 되나요?
실근이 있다는 건 2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어요. 1개일 수도 있죠.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D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Y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Y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건 좀 약분하죠. 이건 8이죠? 이건 16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8하고 16 2개 있는데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3x 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24x고요. 마이너스 5인데 32가 더 있었네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20 두뇌를 풀 가동이 7이죠? 하나, 둘, 셋. 모두 3의 배수네요. 마3으로 나누겠습니다. 됐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해야 됩니다. 됐죠?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 부등식의 해법 쓸 겁니다. 0보다 작다니까 음수고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네요.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 누구의 사이값?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 근의 사이값. x-9, x 플러스 1이니까 이 친구 두근은 마이너스 1하고 9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사이값이라고요. 자, 반대로 해석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9 사이의 값이 나와야지만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이야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에서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X의 범위 나왔네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그때 X의 가장 큰 값. 얼마예요? 9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판별식에 판별식만 쓰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8번. 봅시다. 8번. 3과 5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판별식 쓰시면 못 풉니다.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선생님이 이 클래스 들어와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네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판별식이래.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게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군요. 생각해보니까 높은 적이 없었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건데 모든 영역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영역만 가져와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x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래프가 4k보다 작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x의 범위를 3부터 5로 한정지었을 때만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 그릴게요. y가 없네요. 붙여주죠. y는 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이네. x축과 만나는 점은 얼마랑 얼마? 간시 x축 만나는 점 얼마랑 얼마? 그렇죠. 1하고 3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1하고 여기 2 있고요. 여기 3.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다고요. 됐고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꼭지점에 y좌표 나오겠죠. x에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에요.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네요. 여기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은 3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 친구예요. 근데 우린 이 친구를 다 가져올 게 아니라고요. 어디만 가져오면 된대요.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만 가져오면 된대요. 여기 필요 없네요. 그럼 여기 3일 때, 그 다음에 옆에 4일 때도 있고요. 5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5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예수씨,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이에요. 믿어보죠. 5 집어넣으면 8이래요. 그러면 졸라 높이 여기 있어요. 5,8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근데 이 친구의 y 값이 4K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고요. 4K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아래에 있는 게 맞는데 얘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4K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여기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4K는 8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 등호가 있으니까 정확히 8이어도 되겠네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판별식 같은 거 넣는 거 아닙니다. 판별식은 언제만 쓰냐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지금은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들만 쓰는 겁니다. 두 개 남았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사탕이라도 좀 드시고.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나왔는데 부등식에 해가 같다 이고요. 2010년이래요. 니네가 2010년생 아닙니까? 11년생이에요.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문제예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문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응, 기출문제 그런 걸 본 적은. 2010년이면 선생님 몇 살이냐? 어우, 한참 때였네요. 선생님이 학원 강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저 때 그게 있었어요. 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행렬 다시 배우잖아요. 행렬을 배우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행렬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행렬도 배우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던 시기였었습니다. 와, 되게 옛날이다 그러니까. 저 때는 선생님도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네, 학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강사가 돼서 그 원장이 된 다음에 선생님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르쳤던 애들 중에 얘기했었나? 이때 가르쳤던 애들 중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연락 와서 선생님 그때부터 번호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자기 결혼한다고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가르칠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었는데 선생님 결혼하면 제가 축가 불러줄게요. 여학생이요. 그랬는데 지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 이렇게 뜨길래 봤더니 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결혼을 못했어요. 조졌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한 두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때 가르쳤던 애들이 30이 넘어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두 부등식인데 여기 절대값 바깥에 상수가 있죠. 미지수 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상수 있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됐어요. 2x 플러스 a가 상수의 음수배한 것과 상수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랑 3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x의 범위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랑 2분의 3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죠. 요즘 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할 때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가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원 제대로 안 하면 공수도 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수업 시간에 해요. 요렇게 나온다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태를 살짝 바꿔볼까요? 저 친구는 요렇게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 자, 무슨 뜻입니까?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말이 안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애를 중심으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폭이들 얼마입니까? 어떤 애를 중심으로 2분의 3만큼 오른쪽,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폭이 얼마예요? 고정적으로. 3입니다. 그럼 A 값에 따라 폭이 3인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요. 2차 부등식이네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얘는 음수네요. 사이값입니다. 사이값인데 해가 같아져야 되니까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두 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부등식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방정식 문제가 됐고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나올 겁니다.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둘 다 뭐 얼마예요?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인데 그게 b가 되겠네요. 그럼 a 구에서 대입하면 나오겠습니다. 됐죠? 2010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세요. 자, 아까 전처럼 모든 영역이 아닌 일부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데 일부만 가지고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그래프 그리기가 빡세요. 이유가 뭐예요? A가 있어서입니다. AX가 있어서죠. 넘길 겁니다. 그럼 X제곱 크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로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성립했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고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요? 우리 지금까지 직선은 두 종류 형태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예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어요?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는 친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이걸 는 y 해서 a로 묶어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묶여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한 점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도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직선을 그려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어렵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지 말고요. 이렇게 넘기지 말고 왼쪽으로 다 넘겨버릴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제곱 이 0보다 큰 걸 찾는 거예요. 이 친구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 요렇게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어디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올 거냐면 2부터 4까지 가져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2와 4 사이에 있는 경우 4보다 큰 데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뤄줄 겁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 2, 여기 4 있는데 2와 4 사이에서 y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2와 4 사이에서 y값이 모두 0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네요. 우리가 원하는 친구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4를 넣었을 때 양수, 2를 넣었을 때 양수인데 2를 넣었을 때 양수기만 하면 증가함수니까 무조건 4를 넣었을 땐 양수겠죠. 그럼 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면 돼요. 주어진 식의 x에
2를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죠.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다니까 2 안 들어가고 4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0이어도 이 외의 친구들은 모두 양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 넣었을 때 정확히 그 순간 y값이 0이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식에 2 넣어보죠. 이 식에 2 넣어보면 4 더하기 2a 빼기 2a 제곱. 자, 이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a 요거는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고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a. 자, 그럼 요런 값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것도 정리하면 a는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게 나왔으니까 둘의 겹치는 범위 찾으면 그냥 이게 답입니다. 됐죠? 첫 번째 케이스 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케이스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4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거 정리하고 갈까요? a가 부등호 방향 변합니다.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됐죠? 신나는 음악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2, 여기 4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와 4 사이에서 y값이 양수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죠. 뭐예요?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이 되면 문제에선 0보다 크다 그랬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요. 이건 x축과 안 만나죠. 여기 봐요. 6시 여기 봐요. x축과 안 만나요.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면 우리 뭐 쓸 수 있습니까? 판별식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꼭지점 y좌표 구에서 0보다 크다나 판별식 쓰나나 같습니다. 판별식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판별식 써보죠.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a 제곱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8a, 9죠? 9a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네요. 이게 0보다 크면 a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제곱했는데 0보다 크면 안에 있는 게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어쨌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사이였었으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 얘랑 얘 겹치는 범위 찾는 거고요. a는 0이 어차피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번에는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즉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사실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구할 필요는 없냐면요. 구하긴 구할 건데 왜 구할 필요는 없냐면 문제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수 a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과 마4 사이일 때 마8보다 작을 때죠. 그럼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큰 범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답은 2이긴 한데 문제에서 똑같은데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마저 구한다면 그림 구조상 여기 2, 여기 4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뭐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양수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4를 넣으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면 되고요.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마이너스 2a 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이거는 얼마랑 얼마냐? 4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랑 4의 사이값이 되겠죠. 바뀌었죠? 아닌가? a 마이너스 4랑 맞나?
a 플러스 2. 맞네요. 그럼 마이너스 2랑 4의 사이 값인데 문제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없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 중에 저거니까 없죠. 그럼 사실 되는 건 요거랑 조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되는 거죠. 합집합 형태로. 부등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부등식 파트가 제일 어렵고요. 부등식 파트는 물론 판별식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따 정답지 드릴 건데 그래프 꼭 그려서 해석을 하는 걸로 해보세요. 정답지에는 그래프 그린 내용 하나도 없고 결론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론만 적혀 있으니까 꼭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직선을 못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서운하게. 세아는 왜 늦었나요? 어디 다쳤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일찍 쉬죠? 쉬세요. 이따 수업할 땐 주무시지 마세요. 6시에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쉬는 분들 일어나시고 쉬는 시간에 드세요. 왜 쉬는 시간에 놀다가 이제 와서 먹고 있습니까? 자, 일어나시고요. 오늘 할 거 이론은 되게 짧아요. 이론은 되게 짧은데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프린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린트를 모두 풀이하는 것까지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론은 별로 없어요. 앞에 보시고요. 필기하겠습니다. 오늘 24일 차에 아마 필기하시면 될 겁니다. 엊그제 했네요. 그만 처먹으라고요. 엊그저께 했네요. 절대부등식 뭐라고 그랬죠?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고정적인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증명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증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물어볼까요? 산술이 무슨 뜻인가요? 네? 산술. 숫자란 뜻입니다. 숫자. 그래서 산술평균은 숫자의 평균인 거예요. 그럼 기하는 뭔가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산술평균은 뭐냐면요. 승민 씨, 현재 얼마 있습니까? 너 얼마 가지고 있냐고. 지금.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채훈이 얼마 있습니까? 3만 원 있대요. 채훈이 3만 원 있고요. 선생님 5만 원 있어요. 그럼 둘이 평균 얼마 있습니까? 3만 원 있고 5만 원 있으면 어떻게 구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했습니까? 둘을 더해서 나누는 겁니다.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하던 거예요. 자, 그럼 기하평균은 뭘 보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냐면요. 그림적인 평균이거든요.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입니다. 이 친구의 넓이 얼마예요? 이 친구 넓이 얼마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할지 알죠? 선생님? 똑바로 앉아요. 데려와요. 자, 그럼 넓이 AB예요. 그럼 넓이는 똑같은데 정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한 변의 길이 얼마인가요? 넓이는 똑같은 정사각형이면 루트 A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AB를 그림적인 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림에는 길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저 길이에 대한 내용은 음수가 없어요. 0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내용을 깔고 갑니다.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변수 두 개가 0보다 클 때 양수라는 가정하에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산술평균이 둘의 곱의 루트를 씌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고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등호는 A = B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럼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왼쪽이 큰 겁니다. 됐죠? 증명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증명 학교 시험 자체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수행평가 같은 거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좀 봐주세요. 자, 증명할 거고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하고 양변에 제곱할 겁니다.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곱하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크거나 같다. 이거 제곱하면 4AB가 됩니다. 넘길게요. 그럼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뭐예요? A-B의 제곱입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아유, 이거 늘 성립하네요. 실수 빼기 실수면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이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었잖아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 식을 변형한 것 뿐이니까 늘 성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A-B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 즉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B가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죠. A-B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증명을 쓸 땐 이 친구부터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보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지 아닌지 알려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힌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 최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울 경우 있습니다. 원래 최대 최소 이야기 나오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역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산술기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는 이거 산술기하로 풀어야겠네 라는 결론을 내놓고 형태를 맞춰 나갑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대부분 산술기하를 활용합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 다음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말고 우리가 또 외워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사실 산술기하는 지금 파트 넘어서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려는 코시-슈바르츠는 지금 할 때만 딱 나오고 이후 파트에 안 나옵니다. 문제풀이 이따 해드릴 테니까 이따 보세요. 지금은 필기해주세요.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두 명 이름이에요. 코시랑 슈바르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합쳐진 이야기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코시하고 하이픈. 사소한 거에도 행복하다니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A, B, X, Y라는 변수가 나오고요. 이 친구들이 실수일 때만 씁니다. 아까 전 구조랑 조금 다르죠? 아까 양수였어야 되는데 실수해야 되고요. 요거 좀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 변수들 중에 2개의 제곱 더하기 2개의 제곱 하고 2개의 제곱 더하기 2개의 제곱 하신 다음에 크거나 같거든요.
여기 오는 걸 얘랑 좀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자, 앞에 보세요. 이거의 루트 씌우고 이거의 루트 씌워서 곱하세요. 이거의 루트 씌우면 뭐예요? A죠. 루트 씌우면 뭐예요? X죠. 둘 곱하라고요. 그걸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숫자나 좀 다른 형태의 문자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예시 문제 보시면 압니다.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워서 곱하라고요. BY죠. 그거의 합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이야기도 같이 해야죠. 아까 하던 것처럼 단 등호는 곱한 친구들 있죠. 곱한 친구들의 B입니다. 나눈 값.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만 성립하고요. 그 외에는 무조건 왼쪽이 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시-슈바르츠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확장된 형태의 코시-슈바르츠까지 나와요. 일부 학교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된 코시-슈바르츠까지 이야기하면 변수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구조는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역시 하나가 추가됐죠. 그럼 크거나 같다 하고 땡땡땡의 제곱인데 구조 똑같아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여기 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여기 오고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이 여기에 옵니다. 이 관계를 만족하고요. 구조 똑같네요. 단 등호는 곱한 친구들의 B,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일 때만 성립하고요. 그 외에는 왼쪽이 무조건 큽니다. 코시-슈바르츠는 특별히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보통 언제 쓰냐면 변수가 100%는 아닌데 이런 접근을 해요. 변수가 실수인 이야기에 땡땡땡의 제곱 형태가 나올 때 그리고 최대랑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때 보통 많이 쓰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냥 저런 접근 정도만 해주시는 거고요. 형태 맞춰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풉니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 지금 드린 거 10개인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여요? 각도상 선생님이 가리는 각도가 아닌 것 같은데. 적으시고요. 프린트 10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돼 있죠. 양수 나왔네요. 양수 나왔는데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죠. 뭐 쓴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산술기하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루트 둘의 곱. 살짝 변형하면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의 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여기 곱셈이니까, 덧셈이니까요. A 자리에 3A, B 자리에 2B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의 곱이라고요. 6AB가 됩니다. 혹시 문제에 A 있나요? 있죠. 6이라고 나왔네요. AB 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6 곱하기 6의 루트. 그럼 요거 전체는 12가 되겠죠. 그럼 우리 3A 더하기 2B는 1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2가 됩니다. 최소값 12고요. 이건 쉬운 문제라서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12가 되었다는 것, 최소값이 되었다는 건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는 3A, 변수 3A랑 2B가 같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3A랑 2B가 같아야 돼요. 그럼 A랑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얘까지 이용하면 되겠죠. 곱해서 얼마래요? 6이래요. 근데 3A는 2B래요. B는 얼마? 2분의 3A죠? 그럼 요걸 저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2분의 3A가 6이라고요. 약분되네요. 3이고요. 아니죠. 2죠.
그럼 A 제곱은 4니까 A는 얼마예요? 뿔마 4. 왜 이래? 뿔마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그럼 A가 2면 B는 얼마라고요? 3인 겁니다. 그럼 디테일한 이야기로 하면 A가 2고 B가 3일 때 3A 더하기 2B가 최소값 12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변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물어봐요. 학교 시험에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집에선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라는 표현을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는 크다로 놨죠? 그럼 다이렉트로 가보겠습니다. 산술기하를 쓸 거고요. a 자리에 5x, b 자리에 y를 써서 5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이라고요. 그럼 5xy가 되겠습니다. 근데 xy가 얼마라고요? 80이에요. 80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4의 제곱 곱하기 5죠? 근데 5까지 곱해졌으니까 사실 이 친구는 요거까지 하면 4 2개, 5 2개니까 20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얘랑 하면 80이 미쳤죠? 40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 얼마예요? 40 됩니다. 그럼 최소값 40을 만드는 건 얼마라고요? 5x랑 y가 같을 때.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y 자리에 5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5x 제곱은 80이니까 x 제곱은 얼마? 16인가요? 16이네요. 그럼 x는 뿔마사인데 4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이 친구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뭐예요? 양수죠. 사실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시고 이거를 K라고 놓고 Y는 X분의 K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의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공수하게 있습니다. 이건 기하에 가야 배웁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모두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가게 돼서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산술기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로 산술기하 이야기 해볼게요.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A고 이게 사실 B라고 생각하면 9x제곱 플러스 16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이라고요. 9x제곱 16y제곱. 자, 9는 루트 밖으로 3으로 나올 거고요. 16은 4로 나올 거고요. x제곱은 사실 절대값 x로 나오고 y제곱은 사실 절대값 y로 나오거든요. 근데 x랑 y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 벗어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12xy에 2까지 있으니까 24xy가 되고요. 이 친구는 벗으면 자, 얘를 우리 써놨어요. 얼마라고 써놨어요? 24라고 써놨네요. 그러면 xy는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럼 xy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의 가장 큰 값은 1이 됩니다. 산술기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산술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으로 좀 어려워요. 자, 4번입니다. 역시 양수 xy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산술기하 쓸 겁니다. 똑같이 갈 거고요. 8x제곱 플러스 18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 이렇게 해요. 그러면 8은 2제곱 곱하기 2고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 됐죠? 그러면 2가 하나, 둘, 셋, 넷 있어요. 2의 제곱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요. 3 두 개 있으니까 3 하나 빠져나오겠죠? xy의 절대값인데 역시 양수니까 그대로 xy로 나옵니다. 그러면 12에 2까지 있으니까 24xy가 우변이고요. 좌변은 9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분하면 4네요. 그래서 xy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4가 됩니다. 됐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저런. 이쪽 파트는 왜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고등학교 안 가면 됩니다. 고등학교 안 가면 괜찮아요. 예, 고등학교 안 가고 뭐
아니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고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양수라고 나왔고요. 땡땡땡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3은 A가 얼마든지 입니다. 맞나요? 그럼 전체 최대 최소에 얘는 영향을 사실상은 미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3을 더하면 전체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지만 이 친구의 최소값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2a 더하기 a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가만 보니까 역수관계네요. 역수의 최대 최소고 심지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역수 형태를 띠고 있는 양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높은 확률로 뭘 쓴다? 네, 높은 확률로 뭘 쓴다? 산술기하를 쓴다고요. 스트레스 받아. 네, 산술기하를 쓴다고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2a랑 a분의 2. 역수가 있으면 장점이 뭐예요? 곱했을 때 변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수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1분 됩니다. 그러면 요건 2로 나오는데 밖에 2 있으니까 4. 2a 더하기 a분의 2는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4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몇 가지 더했어요? 3까지 더했죠? 그럼 양변에 3 더한다고 생각해서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7인 겁니다. 하나 더 하죠. 그럼 7이 나왔다는 건 사실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니까 2a가 a분의 2, 변수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넘기면 a제곱이 얼마? 1. 그럼 a는 얼마? 뿔마 1인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1이죠. 그럼 a가 1일 때 저식의 최소값 7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해석까지 꼭 같이 넣으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 나와요. 자, 6번입니다. 여기 힌트는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x가 7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x가 7보다 크다라고 나왔고 x-7이 분모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x가 7보다 크다는 흔들지 말고요. x-7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나요? 양수가 나왔죠. x-7이 양수일 때 x-7분의 1 분모에 있잖아요. 분자에 뭐가 더 있었어요? 얘랑 똑같이 생긴 형태의 역수.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x-7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수라 산술기하를 쓰면 약분이 될 거니까요. 사실 이 얘기 모두 뭐예요?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가정하에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산술기하를 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x-7 더하기 x-7분의 1로 바꾸고요. 없던 7을 뺐으니까요. 더해주면 원래 식하고 똑같으면서 어떤 양수를 가지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쉽게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보기 쉽게 x-7을 잠시만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t가 0보다 큰데 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7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딴 짓을 한다고요?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 역수 형태 그리고 양수 형태를 억지로 비틀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상수 7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 친구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산술기하 쓰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입니다. 2의 곱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에 7까지 더했으니까 전체는 9보다 크거나 같죠. 9입니다. 9고요. 하나 더 하죠.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t제곱은 1이에요. t는 얼마? 뿔마 1인데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인데 t가 뭐였어요? x-7이었죠. 그래서 이건 안 되죠. 문제에서 음수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x 얼마일 때? 8일 때 전체 최소값 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죠? 변형을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의 곱이 8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지금 선생님 풀어드리지만 혼자 푸실 때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완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말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림을 안 그리는 건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변의 길이, 여길 말하는 거죠. 여기가 밑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내용에 길이의 곱이 8인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밑변, 없어 보이죠? 밑변이라고 쓰면 높이, 없어 보여요. A라고 쓰고 H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A 곱하기 H가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빗변의 길이 B라고 놓을까요? 빗변 길이의 최소값, B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때의 밑변의 길이를 곱한 값은 그래서 문제에선 최종적으로 B의 최소값과 그때 밑변의 길이 A요, A. A를 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식은 썼어요. 우리 뭐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산술기하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문제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식으로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식으로 구현이 안 되어 있죠. 뭐예요? A제곱 더하기 H제곱은 뭐예요? B제곱이죠. 그럼 사실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근데 그건 B의 제곱이 이런 관계니까 B라는 건 루트 A제곱 더하기 H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A제곱 더하기 H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이죠. 지금 변수가 A제곱이고 변수가 H제곱이니까 2의 곱이라고요. 그럼 이건 루트를 벗으면 2AH가 됩니다. 얘를 쓸 수 있겠네요. 얼마예요?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H제곱은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죠. 뭐예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4예요. 근데 최소값을 만드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변수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변수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하고 H제곱이 같아요. 즉 A 이꼴 H나 또는 A 이꼴 마이너스 H인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길이니까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길이니까 양수라서 불가능해요. 그럼 A랑 H가 같은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 궁금한 건 A니까 집어넣으면 A제곱이 8이라고요. 그럼 A는 얼마? 루트 8,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루트 2고요. 최소값은 4니까 답은 8 루트 2가 됩니다. 뭐까지 물어봤어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순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재훈 씨, 그만 자요. 자, 졸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사실 처음 보면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코시-슈바르츠 외워서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선생님 강사 경력상 코시-슈바르츠 푸세요. 그리고 문제 안 풀어주면 제대로 푸는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다시 한번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땡땡땡의 제곱인데 땡땡땡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이라고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이라고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돼요. 양수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를 쓰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형태를 맞춰볼게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이거 못 들으면 문제 못 풉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왔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위치에 써주시고요. 4A 더하기 6B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니죠? 이거 우변에 있는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4A 더하기 6B를 쓸 겁니다.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에요. 루트 씌워서 곱하면 4A가 나와야 돼요. 루트 씌워서 곱하면 4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건 뭐예요? 4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6b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오는 건 뭐여야 돼요? 6의 제곱이 와야 된다고요. 이 관계가 만족하는 게 코시-슈바르츠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 있는 값들을 넣어줄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 곱하기 4의 제곱 16, 6의 제곱 36. 그러면 52인가요? 크거나 같다고 문제에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를 K라고 놓을게요. 변수 하나로 놓겠습니다. 그럼 K제곱 이렇게 됩니다. K에 대한 몇 차예요? K에 대한 몇 차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이제부턴 2차 부등식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이거 넘길 겁니다. K제곱이고요. 52는 13 곱하기 얼마죠? 4인가요? 됐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3의 제곱입니다. 빼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잖아요. 누구의 사이값이에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거의 사이값이라고요. 이걸 다 곱해내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랑 합창공식 쓰면 한 번은 마이너스 26이 나오고요. 한 번은 26이 나오겠네요. 근 두 개가. 근데 그 근 두 개의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라고요. 누가? K가. K가 얘예요. 그럼 이 친구의 가장 큰 값은 26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26 마이너스 26이고 빼면 52가 되는데 안 한 거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곱한 친구들의 b, a분의 4가 b분의 6. 요게 분모에 갔으면 이것들은 분자에 가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a분의 b가 a분의 4가 b분의 6. 즉 2b는 3a가 성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b는 얼마? 2분의 3a가 성립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4분의 9a제곱인데 그걸 13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 그러면 4를 양변에 곱하고 정리하면 13a제곱은 4 곱하기 13이네요. 약분되면 a제곱이 얼마? 4. a는 얼마? 뿔마 2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도 됩니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2일 때 되는 거고요. 최대는. 하나는 마이너스 2일 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 말고 코시-슈바르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시계 형태를 맞춰주셔야 돼요. 9번입니다. 확장된 형태의 코시-슈바르츠예요. 이번에 3개짜리입니다. 요거 다이렉트로 적을게요. 자, 3개짜리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부터 했어요. 그리고 땡땡땡 3개짜리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땡땡땡의 제곱인데 여기 오는 거 둘의 곱이 여기 와야 돼요. 근데 문제에 1차가 있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z예요. 이거 살짝만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3y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y. 이렇게요. 자, 그럼 한 번 더 하죠. 루트 씌워서 곱해서 2x가 나왔다고요. 아! 정신 차려. 자, 루트 씌워서 곱해서 2x가 나왔어요. 루트 씌워서 곱해서 2x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2x가 나왔어요. 여기 뭐 와야 돼요? 대답해. 2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2x가 되죠.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마이너스 3i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오는 겁니다.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z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1의 제곱이 와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쉬운 버전이라서 그래요. 에이,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 그랬는데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곱되어 있고 비어 있은 다음에 똑같은데 2x 더하기 마이너스 3y 플러스 z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랄하지 말고요. 이걸 봐요.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얘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2x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4의 제곱이 와야죠.
이런 식으로 꼭 x제곱, y제곱, z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이 아니고 숫자가 결합된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루트 쉬운 거에 곱이 온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니까 이걸로 마저 하겠습니다. x제곱, y제곱, z제곱이 7이라고 그랬으니까 7 곱하기. 이거 얼마예요? 계산해줘. 두뇌를 풀 가동해주세요. 14네요. 7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 문제에선 이 친구의 최소값이죠. k라고 놓을 거예요. k제곱. 자, 넘깁니다.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0. k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7 루트 2의 음수배와 7 루트 2 사이값이니까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7 루트입니다. 안 돼. 뭐 10번만 하면 되는데 10번 보고 갔다 오면 안 됩니까? 네. 자, 10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래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도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요거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요거 길이를 B라고 놔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이야기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수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입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입니다. 맞추는 새끼가 하나도 없네요.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A 2개, B 2개니까 2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곱 이야기 나왔죠? 근데 1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코시-슈바르츠 쓰는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쓸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써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왔고요. 여기 제곱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문제 없고요. 크거나 같다. 땡땡땡의 제곱. 1차 와야죠? 1차 여기 있네요. 2A 더하기 2B라고요. 자, 그럼 루트 씌워서 2A가 나오려면 2의 제곱. 루트 씌워서 2B가 나오려면 2의 제곱이 와야겠네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이었고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도 8이네요. 크거나 같다. 이걸 K로 놓으면 되죠. 이걸 K로 놓으면 됩니다. K제곱입니다. 그럼 똑같이 K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8부터 8 사이예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서 하나 더 있죠. A랑 B가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빠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K에 대한 내용은 0보다 크다를 깔고 가긴 합니다. 자, 어쨌든 최대값은 8입니다. 됐죠? 빨리 갔다 와.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는 코시-슈바르츠로 풀어야지 산술기하로 풀어야지라는 결론을 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코시-슈바르츠나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시-슈바르츠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술기하는 계속 쓰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이때만 딱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투데이 풀겠습니다.